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4월 결산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월은 주식을 진행하면서도 그래도 한 달 기준 역대 최고 수익을 갱신한 날입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레버리지 투자가 활발하고 저도 하고 있긴 한데 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하면 망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공포 탐욕 지수를 이번 달은 정말 매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폭락을 하더니 이번에는 폭등을 해서 극한 공포 구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관세 조정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광물 협상을 했다느니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악재에서 호재로 변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4월 초 극한의 공포가 바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역대 최고 실현 수익을 얻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이번 하락장 때 포트폴리오 조정을 열심히 진행했는데 타미당을 열심히 모으던 중 절세계좌 이슈 후 매도 이슈 시점을 바라보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전체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배당과 수익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2년을 넘게 투자했던 주식을 보내줬습니다. 나스닥도 비중 조절을 다시 진행했는데요. 절세계좌 이슈가 있긴 해도 역시 매월 받는 배당의 재미는 놓칠 수가 없어서 타미당 5,000주 가까이 보유했던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월배당을 받기 위해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에 3,000주를 매수했습니다. 대략 월배당으로는 30만원 전후가 될 텐데요. 타미당으로 대략 20만원대의 배당을 받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적은 돈으로 훨씬 높은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현금 비중은 천천히 나스닥과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추가로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결산을 끝내고 이번 달 이 무지막지한 변동성에서 한국인들 순매수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3배의 레버리지인 속쓰리 1위입니다. 4월 한 달간만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번 폭락이 강력하긴 했는지 슈드나 부 같은 그리고 애플과 같은 종목들도 순매수가 꽤나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최애 레버리지인 반도체와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는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한편으로 문득 드는 생각은 신기한 건 나스닥 종목으로 레버리지는 많이 하는데 왜 S&P 500으로는 레버리지를 안 할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P 500의 2배인 SS5나 3배인 U 프로 다 있는데 말이죠.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변동성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흔히들 레버리지를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레버리지는 망하는 투자일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과 같은 구간 차트인데요. 월봉입니다. 빨간색 네모칸의 차트가 같은 기간인데 이상하죠 뭔가. 한 배짜리 SOXS는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썼고 지금 폭락이 왔지만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금리 인상 나락가기 직전에 최고점에 샀어도 현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옆에 속슬은 어떤가요? 전고점을 뚫기는커녕 다시 지하실의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그건 상승과 하락이 매일 확정이 되면서 하락했을 때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대세 상승장일 때 복리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한데 횡보하거나 내려오기만 하면 정말 지옥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레버리지 당투하지 마라, 계좌 녹는다, 단타만 해라, 몰빵하지 마라, 소액만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조금 더 볼까요?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제가 그냥 가정해서 작성해 봤는데요. 시장은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대폭락이 와서 SOXS 본주 기준 마이너스 30%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속슬은 마이너스 90%로 1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10% 본주 상승 그리고 속슬 30% 상승이 오면 본주는 77만원, 레버리지는 13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마지막에 다시 급반등을 이루더라도 저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보만 해도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락장에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저렇게 극단적인 제가 하락에 대한 예를 들긴 했는데 어쨌든 녹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시작 초창기에 올려둔 쇼츠인데 사실 별 생각 없었는데 조회수가 벌써 1만 회가 넘었습니다. 하락장에 레버리지 몰빵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방금 전 계좌가 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꼭 폭락장이 오면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들도 엄청 달렸는데요. 넌 하지 말아라, 돈 못 번다 등등.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레버리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도 했고 이게 썸네일이 자극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참 특이하긴 했습니다. 저 영상의 핵심은 레버리지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레버리지 위험을 모르고 꼭대기에 잘못 몰빵해서 물리면 답도 없다는 의미인데 조금 오해가 있어서 한 번쯤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이야기를 이번에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속스를 20불에 처음 매수하면서 단타로 접근했었습니다. 차트상 이제 바닥이구나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갔죠? 7.2불입니다.
그럼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한 주식이 마이너스 6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 시점은 20불이니까 직전 최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1%죠. 만약 이걸 70불의 꼭대기에 들고 있던 사람은 마이너스 90%입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몰빵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번 최저점이 7불이었는데 만약 이게 5불로 내려가거나 뭐 4불로 내려가면 그 하락률도 엄청나겠죠. 그럼 반대로 최저점 대비 마이너스 64%가 갔을 때 제가 살떨렸을까요? 아니면 많이 불안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직전 최저점 6불도 깨길 바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100만원만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당받는 걸로 계속 물타기 하면서 조금씩 샀었죠. 다만 4월에 이래저래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서 추가 투입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장기 하락을 더 바라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100만원만 들고 있었고 테슬라조차도 꽤나 들고 있었지만 8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매입 기준이죠. 투자금 기준으로 두 개 종목 합쳐도 5% 정도인데요. 제가 현재 한 대략 1억 7천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시드를 늘려가는 저에게 레버리지 이 정도 투자는 물타기 하면 되지 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아니라 제가 20불에 저점이다 생각하고 1.7억을 전부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과 같은 마인드가 아니겠죠. 물타기 하면 되지? 하지만 해봤자 물이 안 타집니다. 제가 월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에서 500만원 정도 계속 늘린다고 해도 평단가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물려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꼭대기에 물려있든 정말 최고점 70불에 몰빵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손절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 손절을 하지 말아야 하냐고요? 반도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속술과 TSLL의 역대 MDD 현황인데요. 엄청난 변동이죠. 지금까지 50% 이상 하락한 경우가 10번이 넘습니다. 그냥 사실 매년 50%는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 가격을 한번 보시면 올라가 있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 그 어느 시점에 샀다고 해도 수익은 볼 수 있겠네요. 최근 2년 빼고요. 결국 이 21년 최고점 74불에 매수했던 사람은 아직 엄청난 손실 중이겠지만 이 가격조차 이후에 100불이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 물타기는 핵심인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보지 말고 내 평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더 멘탈 관리도 잘 되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타기를 통해서 수익률을 낮춘다는 마인드보단 평단가를 낮춰서 이 가격이 과거에 얼마나 자주 도달했었는지를 체크한다면 더욱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겠죠. 나스닥이 닷컴버블 최고점을 극복하는데 1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물타기로 단가를 내려둔 사람은 15년이 아니라 10년, 5년, 3년 이렇게 훨씬 빨랐겠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무조건 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저 무지막지한 변동성을 감내하고 물타기를 계속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연금술사라는 배당 유튜버 분도 10년 장기 투자 목표로 비중 10%를 유지하며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잖아요. 배당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결국 포모 방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TQQQ 차트인데요. 역대 차트입니다. 역시나 TQ가 조금 변동성이 반도체보다 적지만 그래도 엄청난 변동인데요. 여기도 50% 이상 하락은 일상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이긴 하지만 결국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디에 샀든 수익 중입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유튜브 쇼츠로 10년 전 1억을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이 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역시 현금은 무조건적으로 자산으로 치환해 두어야겠다는 생각과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발굴해서 장기 투자해서 어떻게 내 딸에게 더 많은 부를 넘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TQ 차트를 보면서 10년 전 최고점에 샀어도 25년 최저점 기준으로 잡으면 550% 수익 중입니다. QQQ 본주 기준으로 15년 최고점에 그리고 25년 최저점 기준으로 잡으면 동일 기준 250% 수익이네요. 제 딸 계좌에 SCHD를 3년간 지금 모아주고 있는데 수익률이 0.7%입니다. 이걸 보면서 최근 현타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인데 TQ로 갈아타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 만들어 볼 텐데요. 다음 주 제 딸의 세 번째 생일이라 기념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4월 종가 기준 제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나스닥을 줄였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늘렸는데요. 다시 화이자 비중이 1등이 됐네요. 화이자 실적 발표 후에 바닥에서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관련해서도 실적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제 포트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배우고 있구나 생각 중인데요. 최적의 포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중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수를 해야 하는데 최근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금 투입이 안되고 배당받는 것으로 열심히 메우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최근 몇 달간 자금이 다 쏠려버렸네요. 여러분도 성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